자, 오늘 제가 수업 끝나고 그냥 이번 주에 제가 개인 수련하면서 그냥 떠오르는 것들 몇 가지 그냥 정리했거든요. 1번, 요가와 스포츠의 차이. 사람들이 제일 좀 궁금해하니까. 요가랑 스포츠의 차이가 뭡니까? 이 두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점이 있을까요? 요가는 수련이라 말하고 네. 스포츠는 운동이라 표현합니다. 그 운동선수들도 다 자기들 다 수련한다 그래요. 그래요? 네. 헬스 트레이너들도 자기들 다 수련이라고 그래요. 경쟁. 그러니까 등수를 매길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스포츠는 뭔가 경쟁을 하고 기록을 낸다. 기록을 내는 차이가 있고, 그다음 요가는 기록을 내는 게 없죠. 스포츠가 실제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재밌잖아요. 되게 중독적이에요. 제가 맨날 수영을 다니니까 알아요. 수영장 가면요, 거기 매니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고인물들이죠. 그분들은 물밖에 안 나가요. 어떻게 뭐 잘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거기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토론하고 있어요. 그만큼 스포츠가 되게 중독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가도 중독적이긴 하니까. 근데 요가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요가는 되게 중독적이고, 어떤 요가는 약간 힐링 되긴 하는데, 그냥 뭐 오늘 하루 좋았다. 근데 뭐 다음에 또 할 건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도 있겠죠. 그러면 스포츠의 특징은 되게 중독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스포츠는 등수를 매기는 것이고 요가는 등수를 안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독의 특징은 뭐냐면 등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좀 더 경쟁 우위에 있다. 근데 스포츠는 대놓고 그냥 아예 순위를 그냥 1, 2, 3등 이렇게 매겨버리는 것이고, 요가 중에서도 약간 경쟁의 요소가 포함되면은 그게 되게 중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 제가 볼 때는 아시탄가입니다. 아시탄가는 제가 볼 때는 스포츠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물론 운동이나 수련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건 거의 경쟁에 비슷하다. 어떻게 경쟁합니까? 거기서는? 진도를 주잖아요. 그 진도가 진짜 그거 한 번 받으면은 아주 희열감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거 진도 한 번 받았다 하면은 새벽에 마이술 끝나고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그 앞에 그 차 마시는 데서 한 3시간 떠들고 같이 도반 끌고 가가지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또 3시간 떠들고 그래서 요가의 스포츠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경쟁인데, 그 경쟁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면 경쟁이 있어야 도파민이 나오고, 도파민이 계속 꾸준히 분비되어야만 그 수련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수준도 계속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포츠의 요소를 어떻게 하면 요가에 잘 녹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차이가 있어요. 스포츠를 하면 건강해집니까? 잘하면 당연히 건강해지긴 하는데, 근데 또 운동선수들은 또 많이 다치죠. 운동선수들은 못하진 않잖아요. 엄청 잘하는 애들 다치죠. 스포츠는요, 저도 선수를 했으니까 건강과 상관없는데 기록을 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특정한 운동 패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전 수영을 했으니까 수영을 할 때 이 물잡기를 하는데, 물잡기를 그냥 일자로 쭉 뻗어버리면 물이 다 새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팔꿈치를 과도하게 이렇게 꺾어버려야 돼요. 팔꿈치를. 이 어깨관절이죠. 어깨관절은 되게 불안정한 관절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깨관절을 엄청나게 과도하게 앞으로 뻗어야 돼요. 그리고 안으로 다 돌려버려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물이 제대로 잡히거든요. 안 그러면 기록이 안 나와요, 이게. 그거를 보통 이제 25m를 가면은 25m 선수 기준으로 하면 한 10번에서 13번 나와요. 갈 때 13번, 올 때 13번이니까는 총 26번에서 많게는 한 30번 되겠죠. 그걸 50m가 30번인데 그걸 500m 하면 훨씬 더 많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특정한 건강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도한 내전 패턴을 아주 강력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영을 해보시면요, 다른 근육이 지치는 것보다 회전 근개가 지치는 그런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만 되게 힘들어지는, 아무리 잘해도 그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요거 스포츠는 특정한 건강과 전혀 상관없는, 물론 건강에 다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경쟁을 하기 위해서 건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몇 가지 운동 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고 요가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요가는 사실 사람 하기 나름이죠. 밥 먹고 맨날 허리 꺾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휴일에 기대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스포츠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스포츠의 요소가 되게 강하고, 보통 요가라는 건 선생님이나 혹은 뭐 수련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룰이 있잖아요. 그 룰 내에서 요가 수업이라는 거는 좀 더 건강과 상관없는 운동 패턴을 배제하고 완전히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되, 하지만 프레임은 좀 요가와 거의 비슷한 그런 류의 수업을 짜는 게 이제 요가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랑 비교를 하니까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건강과 상관없는 그런 패턴을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하면은 반드시 건강해져야 돼요. 반드시. 건강해지지 않으면은 요가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경쟁과 스포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가하는데 건강해지고 계십니까? 네. 여기서 하면 건강해지죠. 제가 다 설계하니까. 자, 그럼 문제는 건강한 요가를 위한 수업 구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수업 짤 때 진짜 정교하게 계산해서 짜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면은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각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오래 해야겠죠. 저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많이 얻어 걸렸는데. 자, 이제 얻어 걸린 이후에 분석을 한 겁니다. 일단은 동작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더라.
다른 운동으로 비교를 하면은 제가 헬스를 하잖아요. 헬스를 할 때 레그 컬이라는 게 있어요. 레그 컬은 햄스트링 운동이거든요. 무릎 관절이 주동 관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을 하는 건데 그러면 햄스트링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때 햄스트링 운동을 하기 전에 카프레이즈를 먼저 하고 레그 컬을 하잖아요. 그럼 햄스트링 힘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종아리에도 힘이 들어오고 여기도 힘이 들어가는 거고 햄스트링에도 힘이 들어와요. 근데 카프레이즈를 먼저 안 하고 바로 레그 컬을 하잖아요. 그럼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와요. 그런데 카프레이즈를 하고 레그 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종아리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런 걸 선행 반응이라 부르는 겁니다. 선행 반응. 근데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루 운동할 때 먼저 동작을 하고 그런 것보다 좀 더 전반적으로 많이 예를 들면 3일 단위로 그렇게 메뉴를 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딱 하나의 시퀀스로만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동작의 순서를 할 때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수리아 A, B를 먼저 할까요? 제가 실제로 운동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지금 밑에 OKC, CKC 이런 것도 있잖아요. OKC는 오픈 키네틱 체인이죠. 그래서 열린 사슬입니다. 그 다음에 CKC는 클로스드 키네틱 체인이라고 해서 닫힌 사슬이 되는 겁니다. 열린 사슬의 장점과 닫힌 사슬의 장점이 있어요. 닫힌 사슬 먼저 해볼게요. 닫힌 사슬 운동의 장점이 뭡니까? 맞아요. 네. 코어 근육을 많이 동원한다는 거예요. 턱걸이 같은 거 예시를 들면 팔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몸이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렛풀다운과 비교하면 OKC의 렛풀다운과 비교하면 CKC의 풀업은요 훨씬 더 몸통을 많이 동원합니다. 그러면 몸통을 먼저 많이 동원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은 먼 쪽을 먼저 쓴 다음에 몸 쪽을 쓰는 게 유리할까를 봤을 때 운동을 무지하게 오래 하고 그 다음에 근육도 엄청 크고 근육 힘이 되게 잘 들어오는 분들은요 보통 OKC를 많이 해요. 근데 저 같은 내추럴들은요 우리 다 내추럴이잖아요. 근육 힘이 그렇게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CKC를 항상 먼저 해요. 닫힌 사슬을 거의 먼저 합니다. 닫힌 사슬이 거의 대부분 이 전체 시퀀스의 앞부분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면은 OKC에서 완전 끝까지 근육을 다 짜내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어 근육을 많이 써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선행 반응을 전부 다 이끌어낸 다음에 그다음 먼 쪽으로 단관절 하나하나씩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KC를 먼저 하고 그다음 OKC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몸 쪽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몸에는 아래쪽 몸통에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척추에도 다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 쪽에 있는 근육을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수리아 A랑 B예요. 그리고 전사자세 1번, 2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는 것이다. 항상 수리아 A, B를 먼저 하는 이유. 코어를 먼저 동원할 수 있으니까. 특히 척수를 다 끼워줍니다. 척수도 다 끼워주고 나 몸통도 다 끼워주겠죠. 그래서 선행 반응을 먼저 일으킨다는 거. 그럼 제가 여기 순서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거 두 개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선행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답변을 할 때에는 항상 되게 전문적인 용어가 반드시 튀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용어를 먼저 딱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문적인 용어를 학생들에게 되게 쉽게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래야지 이제 능력 있는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꾸준히 하시되 제가 이론은 1%고 수련이 99%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이거 해도 뭐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자, 온갖 운동들 다 해보니까 힙 로테이션과 사이드 플랭크를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힙 로테이션은요. OKC입니까? CKC입니까? O예요. O. OKC. 지금 다리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힙 로테이션은요. 고관절의 외전 그리고 외회전이 포함된 복합 동작입니다. 그러면 외전만 기준으로 할게요. 자, 이건 외전 OKC예요. 그 다음 사이드 플랭크로 넘어가면 사이드 플랭크는 고관절을 외전하는 동작입니다. 근데 사이드 플랭크는 OKC입니까? CKC입니까? C예요. 그러면 얘기가 또 다르네. 이게 관절이나 근육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련 엄청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어떤 근육 타겟으로 할 때에는 OKC가 먼저 하는 게 낫고 어떤 근육은 CKC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해보니까 고관절의 경우에는 여러분 사이드 플랭크 할 때 고관절 외전 근육 강력하게 쓰인다고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OKC로 타겟을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은 몸통을 더 많이 동원하는데 고관절 외전이 포함된 CKC인 사이드 플랭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관절 외전에 힘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런 예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먼저 움직이고 몸쪽으로 하고 그런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케이스는. 그래서 선행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전부 다 짜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프록시말 그 다음 디스탈입니다. 보통 이 몸쪽 타겟으로 된 동작들은요. 요가 동작들 중에서 되게 지루해요. 지루하다는 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드플리티 자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드물게 있긴 한데 거의 없죠. 하지만 훅을 자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다누라사나에서 완전 끝까지 위로 뻗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디스탈입니다. 디스탈. 그다음 프록시말. 이건 몸쪽 동작들은 사이드 플랭크, 파드마사나 이런 약간 지루해 보이지만 건강에는 좋은 동작들. 이런 것들이 구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전부 다 몸쪽 운동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서 완전히 몸을 다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피크 포즈를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피크 포즈를 여러분들이 다른 데 수련하시는 것처럼 많이 할 수 없습니다. 하루 하고 그 다음날 못해요.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루 하고 그걸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습니까? 보통 한 2번 정도 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기 싫어져요. 이것도 억지로 가는 거죠. 이제 등록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런 피크 포즈를 할 때에는요.
뇌 신경계가 되게 많이 지치게 됩니다. 물론 근육 피로도 되게 심하고요. 근데 특히 신경계가 많이 지칩니다. 신경계 되게 빨리 지치거든요. 그래서 피크포즈를 제가 한 개만 잡아 놓는 거예요. 이거 수련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요가 클럽에서의 비냐사 요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입부는 되게 안정적이고 근데 어디 가다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 동작들로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후에 더 수련을 더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운동을 더 하고 싶으시면 다른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뇌가 너무 빨리 지쳐버리니까. 그 피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순서도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파드마사나는 이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 전면부입니까? 후면부입니까? 전면부죠. 호흡원은요? 누가 봐도 후면부잖아요. 전면부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후면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파드마사나까지 안정성이 계속 강화된 상태에서 점점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등척성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깊은 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가는요, 이 요가 구조상 대부분 다 자세들을 수업으로 넣을 때 훅을밖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훅으로 계속 연속으로 넣는 건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피크포즈까지 다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면은 거의 우리도 봐도 계속 훅이 아닙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면과 후면의 동시활성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후굴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수련했을 때는 후굴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요, 오투플리티 2번을 하는 거예요. 오투플리티 2번을 하고 그 다음 척추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후굴은 없어요. 마무리에서 후굴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전면부를 타겟하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후굴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후굴이 중요하니까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짤 때 마무리로는 항상 이 몸통의 앞쪽 면을 타겟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척추의 분절을 타겟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몸통의 이 복근을 많이 동원하는 그런 동작들.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척추의 대단히 움직임이 아니고, 자, 척추의 대단히 움직임과 분절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단히 움직임을 내는 근육의 이름은 뭡니까? 그 키네시올로지 다 나와요. 네, 기립근, 척추 기립근. 그러면 밑에 분절 움직임을 내는 근육 이름은 뭡니까? 그냥 뭐 회전 근육, 뭐 분절 근육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 기립근을 타겟해야 되는가? 척추를 지금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단히 움직임을 타겟해줘야 되는지, 척추의 근육 중에서도 분절의 움직임을 타겟해줘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럼 책을 보고 정답을 알아채야겠죠. 분절의 움직임을 타겟해줘야만 척추가 바로 서게 돼요. 대단히 움직임을 근육으로는 척추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항상 미세 분절 근육이 척추의 건강을 아주 깊은 쪽에서부터 다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단히로 넘어가는 것이고, 근데 대단히 뭐 이미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척추의 분절을 포함을 해줘야 된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하고 가면은 되게 빡센데도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고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면부랑 후면부를 타겟해서 주동기랑 동시활성을 한 것이고,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생깁니까? 몸통에 장력이 생길까요? 아니면 몸통에 압박력이 생길까요? 장력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장력은 텐션이죠. 이게 장력이죠. 네? 아, 이게 장력이죠, 이게. 바로 낚여버리시네.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게 장력이죠. 이렇게 누르는 건 이게 압박력이죠. 압박력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컴프레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장력이 셉니까? 압박력이 셉니까? 장력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 다 장력으로 만들잖아요. 그 와이어 달아가지고 다 그 와이어 해가지고 다리 건설하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세요. 압박력이 이렇게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타겟한 건요, 장력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압박력을 타겟한 거예요. 몸통 전반적으로 다 활성화 시켜놨잖아요. 이 뒤쪽에 있는 큰 기둥도 다 활성화 시켜놨고, 그 다음에 몸통 이 전반적인 띠도 다 활성화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아래쪽 몸통을 잡아당깁니까? 누릅니까? 압박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압박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랍니까? 이걸 복강내압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요가는 뭐다? 압박력을 생성해주는 요가이다. 장력은 생성 못해요, 요가에서는. 장력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웨이트, 네, 맞아요. 네, 웨이트를 한쪽씩 해줘야 돼요. 한쪽의 와이어를 먼저 활성시켜주고, 그 다음 반대쪽 와이어 활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겠죠. 제일 대표적인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장력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 대퇴직근과 햄스트링, 대퇴직근과 햄스트링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그럼 골반이 딱 바로 서게 됩니다. 골반을 바로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골반이 있잖아요, 이렇게. 골반이 있으면 골반의 위쪽 장골 능선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은 골반을 압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둔근 운동, 힙 운동을 하면은 압박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골반의 아래쪽과 살짝 앞쪽에 붙어있는 건 대퇴직근. 네, 대퇴직근의 기점이 어디죠? IS. 그 다음 햄스트링의 기점은 좌골결절이죠. 좌골결절.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부위 있잖아요. 거기가 햄스트링 기점이에요. 그래서 이 앞뒤로 잡아당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와이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쫙 잡아당기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다 둘러싸고 압박하는 거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면 골반은 완벽하게 정렬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도 있고 그걸 먼저 한 다음에 막 골반 하잖아요. 그걸 먼저 직접 그 뼈대에 직접 붙어 있는 근육을 다 교정시켜 주는데 교정이라 하면 장력과 압박력을 재설정해 주는 거예요. 장력과 압박력은요. 포스예요, 로드예요? 힘이에요, 부하예요? 그 부하죠. 왜 부하예요? 포스랑 로드는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내가 힘을 쏟아내잖아요. 그럼 포스예요. 힘이 나한테 전달되잖아요. 그럼 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무게를 받고 있어요. 제가 한 50kg 들고 있어요. 50kg의 힘이 저에게 전달되겠죠. 그럼 그거는 포스입니까? 로드입니까? 로드가 되는 거예요. 제 주동근에 그런 부하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죠. 50kg의 힘 밀어내고 있죠. 그럼 포스가 되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장력과 압박력은 F입니까? L입니까? L이에요, L. 자, 이건 L이고요. L은 S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S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이해되시죠? 장력은 요가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장력이 더 약해집니다, 요가 하면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여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가로 압박력 만들 수 있다? 살짝 만들 수 있어요. 강력하게 못 만들고요. 장력이 힘이 세니까 압박력이 힘이 셉니까? 장력이 힘이 셉니다. 하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장력과 압박력을 재설정하면 우리의 몸의 가동성이 좋아집니까? 안정성이 좋아집니까? 안정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안정성이. 이렇게 골반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력과 압박력을 재설정하고 그 다음에 발을 보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이 틀어지면 거기서부터 위가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공부합시다.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단어 몇 개 안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쉬울 거예요. 집에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